2016 시니어 바둑리그 5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1국이 워낙 치열하고 재미있게 흘러가는 네네. 통에 2, 3국은 계속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2국은 정말 지금까지도 진행이 좀 더뎌서 네. 길게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현재도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네. 일단 조대현 구단의 예전 스타일대로 좀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일단 흙이 집도 많고 지금 보면 상변의 백이 아직 약간 미생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형을 조대현 구단이 가장 즐겨하는 형인데 판 자체는 좋아하는 식으로 이제 펼쳐졌습니다. 3국은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는데 네. 좀 하변 쪽 바꿔치기인데요. 아, 우하귀 쪽의 흙집이 네, 네. 정말 크고요. 어렵겠네요. 일단 네. 이 바둑은 일단 박승문 실장이 그저 째고 간 걸로 봐서는 네, 더 어려운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둑은 네. 뭐 우상기와 중앙이 계속 엮여져 있어서 어려운 수일기를 요하는 태국입니다. 네, 일국도 이제 패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 결국은 패를 했는데 네. 패감 계산을 충분히 했을 거거든요. 네. 자, 이제 패감인데 이거는 이제 백도 양보가 안 되는 패입니다. 뭐 흑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기까지 해놓고 백이 이렇게 이을 수는 없거든요. 자, 패감이 이제 누가 맞냐인데요. 산술적으로는 흑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자, 기민하게 받기 전에 단수를 하나 쳐둡니다. 패가 나니까 이 선호 구단이 네, 편안해하는 느낌이죠. 힘이 나죠. 있는 네. 것까지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네, 이거는 패감을 좀 다르게 쓰겠다는 건데요. 네. 아,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여기서 손을 뺍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봐야겠죠. 네. 패감이 여기로 쓰겠다는 건데요. 이게 더 패감이 많이 나오죠. 근데 다만 이게 손의 수입니다. 지금 손의 패감을 쓰게 됩니다. 또 뭐 선욱 구단도 스타일상 이거 넣으면 거의 숨도 안 쉬고 무조건 때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거 또 패니까 네. 여기서 여기 두면은 이거 잡히면 안 되니까요. 일단 어마어마하게 득을 네. 우하기에서 보고 가니까요. 네. 자, 이제 손해를 좀 덜 쓰는 패감입니다. 나중에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되니까요. 아, 네. 역시죠. 네. 야, 이거 어떻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흙이 네.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거 이제 다시 우상기를 봤습니다. 어떻게 네. 이 상황을 타게 하냐가 문제인데요. 네. 근데 흑은 사실 이게 하나 받아주기 제일 편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패감이 더 아직 있죠. 네, 더 있어요. 하나라도. 네. 네.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이게 뒤처리가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잊게 되면은 이건 수가 나는데 아예 수나면은 사는 거죠. 네 손해고 이거 되면 다시 패인데 이제는 백이 사이고자 하는 패가 자체 패감이 나오니까 흑이 패감이 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면은 백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세로 판단을 했는데 이제 후반에 가면 어떤 돌의 형이나 기세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선호 구단이 패가 생기면서 기세다라고 이쪽을 뒀는데 이거는 조금 뭔가 이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전투보다도 패는 형세 판단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지금 여기서 고민하죠.
그렇네요. 다 따내놓고 고민을 했네요. 잡으러 가는 쪽으로 패싸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뭐, 에? 거기 버려요. 네. 지금 패를 해소를 하면 바로 잡히는 네네. 거죠? 자, 이건 뭐 신의 계산력인데요. 네. 뭐 이거는 뭐 백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검투시도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네. 들리는데요. 이렇게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네. 우상규에서 안팎으로 하면 꽤 큰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바둑이라는 게 좀 묘해서 물론 백이 지금 체감상은 다 분명히 득을 봤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예, 이쪽 18집짜리네요. 18집짜리인데 백도 여기 손해를 봤습니다. 이쪽도 최소 10집은 되니까 네. 손해를 본 건 맞는데 흑이 선수 잡고 아, 선우수가 좀 바뀐 네, 것도 주면은 있고요. 그 차이가 의외로 막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겠네요. 묘하게 균형이 맞겠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균형일 것 같은데요. 백이 한 수로 8집 정도에 끝내기를 하나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네, 네. 다만 이제 선수가 또 바뀌었고요. 아까는 백이 선수였는데 이번에 흑이 선수가 됐죠. 그냥 젖히는 정도로만 두나요? 네. 아, 가만히 뻗습니다. 참 묘하게 의외로 만만치 않네요. 계속 균형이 맞긴 하네요. 네. 유창현 구단도 뭔가 바둑 좀 좋아야 되는데 하면서 좀 이게 만만치 않지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백이 이을 텐데 선욱 구단 여기 과연 받아줄지 의문이네요. 이제 뭐 이쪽 가고 싶은 자리거든요. 네, 이거 두고 반발하면 또 잡으러 간 것까지 성립이 됩니다. 일단. 네. 일단 백은 뭐 여기 둔 이상은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유창현 구단도 이게 당연한 자리에 생각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만만치 않지? 네. 이상하네 생각하는 거죠. 네, 흑이 100에 60 정도고 이쪽 받으면 60 한 2 정도 납니다. 근데 흑도 65 정도 납니다. 덤은 맞는데 흑이 이런 식이 두면은 석집이 그냥 불어나거든요. 정말 집이 날 때가 좀 네,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죠? 좋아도 100이 약간 좋은 정도입니다. 자, 아예 넉 중앙은 집짜리. 뭐 제로라고 보고 네. 끝내기를 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과연 석점을 살, 아, 네, 그렇게 두면 되는군요. 네. 이거는 여기를 두고 이을 때, 네, 이걸 미리 해놨기 때문에 네, 돌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빡빡합니다. 네. 어, 네. 야, 이것도 절묘한 뭔가 착각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데 두면 여기 둬서 이거 잡겠다는 건데요. 아, 이건 흙의 유도가 네네, 되겠고요. 유도된 수인데요. 근데 이게 집으로 득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두고 이거 두면 잡으면 이제 둘레 6집인데요. 백도 둘, 3집이 나니까 석집짜리거든요. 작은 수는 냈는데 작은 수예요. 네. 있나요? 있는 수까지 되나요? 네. 지금 백이 약간 유창혁 구단은 착각했다는 이제 표정인데, 네, 백이 안 되네요. 여기 못 있네요. 네. 자, 이제 또 어려워졌습니다. 네, 원래 그냥 끊으면 똑같은데 못 나가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네, 백이 착각을 했네요. 두자마자 바로 머리에 손이 네. 올라가기는 했어요. 이건 이제 백이 골치 아픈 게 여기 두면 이렇게 잡히니까. 이건 크죠. 네. 왜냐면 여기가 아까 석집 없어지는데 여기가 네 집이 없어져요. 네 집 손해를 그냥 공짜로 본 거라 이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석점이 지금 바둑이 미세해요. 백도 뭐 여유 있게 그냥 한번 실수했네라고 그냥 뭐 그냥 넘어갈 처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 석점까지 살리러 갔습니다. 백은 끊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두면 양자충이거든요. 다 못 들어가요. 여기 없으면 못 들어가죠. 흙도 미리 끊어놓지 네. 않는 것이 좋았네요. 네. 네, 좀 효과적으로 이쪽을 끊더라도 막으면 네, 이쪽에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돌이 이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백이 여기서 이제 흙이 손해를 봤는데 이게 지금 회복이 되냐 안 되냐가 승부가 됐네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백이 약간 실수를 하긴 해도 네, 흙이 약간 불리한 바둑입니다. 이 선홍옥 구단이 항상 개가를 하면 이게 한 10집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겨도 10집 이상, 저도 네. 10집 이상 이러는데 어차피 개가가 크게 네. 의미가 없다는 네.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오늘은 보기 드물게 한 자릿수 개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웅옥 구단이 개막전은 참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 그 네. 이후의 성적이 좋지 못해서요. 네. 짐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이 박승문 선수가 지금 3승 전승을 거두고 있어서 이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장수영 구단도 이제 2승 2패로 5할은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팀이 2승 2패를 하고 있죠. 네.
근데 항상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일장 대결은 워낙 강자들이 많아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끝내기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받아주는 게 백이 안 받아주죠. 근데 받아주는 게 이런 게 두 집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자꾸 선수가 되는 곳을 네. 네, 지금 백이 찾아가고 있고요. 이 패가 항상 이런 패가 두 집짜리입니다 자체로. 그러니까 뭐 선수 두 집이니까 큰 거죠. 지금 이 바둑은 네. 예, 선호보다 이기기는 힘든 바둑입니다. 지금은 이 바둑은 어려울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워낙 여기서- 끝내기가 남아있질 않아서요. 예, 지금 반면 비슷한데 8집 딱 요거 차이거든요. 8집 손해 본 거. 네. 그러니까 이거 손해 안 봤으면은 흙이 오히려 좀 나았거나 아니더라도 뭐 굉장히 미세한 바둑인데 지금은 백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림도원은 이번 5라운드 2경기 충암학원을 잡게 되면 4위로 올라설 네. 수 있고요. 충암학원은 이제 한 판 덜 치렀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어떤 가능성이 좀 이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위권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만약 이긴다면. 네. 어쨌든 이 중위권 4, 5위 팀 간의 대결이라 네. 지는 쪽은 하위권으로 처지게 됩니다. 아, 그렇죠. 예림도어가 지금 네. 4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이 가장 중요한 판입니다. 이게 계속 하위권에 머물게 되면 또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일단 중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상위권을 네, 네. 바라봐야 하거든요. 네. 자, 보시면 이제 항상 끝내기가 네. 중앙을 두지 않고 이게 1선, 2선을 두죠. 이건 중앙은 내가 둬도 예를 들면 흙이 둬도 자기 집만 늘어납니다. 내가 깬다고 해도 상대 모양만 깨져. 근데 여기를 두면 나의 집이 늘어나고 이쪽을 두면 나의 집이 주니까요. 또 따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가 끝내기에서는 중앙보다 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둑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게 참 말은 쉬운데 가장 어렵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네, 이게 중용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참 어떻게 저도 말씀드리긴 쉬운데 제가 막상 선수를 뛰면은 바둑을 두면은 실전으로는 잘 안 되는 거 되지가 않죠. 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둑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바둑이 이제 웃긴 게 재밌는 게 이 어떤 감각으로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면 초반과 중반까지는 굉장한 장점이 되는데요. 이 한 판의 바둑에서 이렇게 종반으로 오면은 그게 오히려 단점이 돼요. 약점이 돼서 또 중반에 네.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네.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중반까지는 감에 의존해서 두면은 오히려 좋은 수가 많은데 이 종반 오면은
지금 선옥구단도 감에 의존해서 이걸 그냥 바꿔치기로 그냥 결정을 순식간에 지어버렸는데, 네, 이게 좀 기분은 어떨지 몰라도 손해가 돼버렸죠. 그리고 패를 역시 안 한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기온수는 이제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좀 여기 막아야 되는데 백이 네. 여기가 크니까요. 자, 일바동 뭐다 뒀습니다. 네. 서울충암학원은 4라운드 때는 3패를 당했는데요. 유창혁 구단의 부재가 좀 컸습니다. 자, 과연 이번 네. 5라운드 1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장전 중요합니다. 네, 이제 한 집짜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한중일 3국을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시니어 리그를 보면 중국은 뭐 시니어 리그나 이런 게 아예 없고요. 네. 네, 그냥 뭐 아예 없습니다. 거기는 워낙 땅이 넓고 기사가 많아서 그런지 그냥 일반 기사들도 대회 한번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선전 같은 경우를 인터넷으로 두는 경우도 많고요.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곳에서 모이기가 네, 쉽지가 쉽지가 않은 않아요. 거군요. 또 네.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네. 없을 테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들 위주로 베이징에 있는 중국기원에 소속돼 있는 국가대표들 위주로 시합이 펼쳐집니다. 근데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프로들은 사실 좀 이제 프로 생활하기 쉽지 않은 거고요. 일본은 젊은 층이 아무래도 좀 바둑을 두는 요즘 좀 적다 보니까 네. 이 시니어 기사들이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있어요. 조치훈 구단, 뭐 임혜봉 구단 이런 분들이 아직도 본선에서 뭐 삼국지의 황충처럼 한 칼에 날려버립니다. 젊은이들은. 네. 뭐 조치훈 구단, 임혜봉 구단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90년대 네. 또 2000년 초반까지 활약했던 기사들이 요즘도 뭐 농심배라든지 이런 대표 선발로 나오잖아요. 네. 세대 교체가 뭐 그렇게 많이 네. 바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니어 리그나 시니어 기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 삼국이 비슷하면서도 사실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은 이 제도나 이 시스템이 굉장히 달라서요.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종국이 됐고요. 이제 개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니어 기사들이 출전할 수 네. 있는 대회들이 계속 뭐 기존 이름은 바뀌었었지만 네. 매년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좀 고유한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네. 다른 나라는 그런 시니어 리그나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네. 네, 38집. 38집. 네, 항상 집은 10집 단위로 세는 게 네. 가장 집 세기가 쉽습니다. 자, 반면으로 비슷하다. 네. 이렇게 개가를 해드렸는데요. 반면 빅이죠. 네. 아, 반면 백이 두 집 이겼나요? 네, 두 아, 집이니까 네, 두집 이겼습니다. 네, 네. 8집 반이 되겠네요. 네, 딱 8집 반이니까 우상기에서 정말, 네, 한 8집 우상기 손에 딱 딱 그 요거서 차이네요. 이만큼 졌네요. 네. 네. 이것도 좀 선욱구단이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108집 반승입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자리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받았으면 백이 좀 곤란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 어려운 바둑이었는데요. 네.
자, 유창혁 구단이 서울 충암학원을 먼저 이끌어 갑니다. 주장다운 면모를 보여줬고요. 선욱구단 첫 판 이후로는 계속 패배를 해서 주장으로서 좀 마음고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충암학원이 1대 0으로 인천 예림도어를 앞서갑니다. 자, 1국도 네. 속기로 끝나진 않았는데요. 오늘 네. 바둑 전체적으로 길게 갑니다. 마지막 졸기에 몰리면서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네 기사들인데요. 3주전 정대상 선수와 박승문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판은 이제 박승문 선수가 이긴다면은 이제 김기현 선수를 한 판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중에서는 이제 4승으로 유일하게 올라가고 또 조은형 구단도 아직 3판밖에 두질 않아서요. 3승이기 때문에 네. 4승왕까지 노려볼 수 있는 어쩌면 중요한 한 판입니다. 조은현 선수나 아니면 네. 유창혁 선수 워낙 연승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됐고 기대가 됐던 선수들이지만 네. 김기현, 박승문 선수는 확실히 이번 대회에 치고 올라오는 네. 시니어의 샛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왜 그런가 이제 보면은 박승문 칠단도 그렇고 일단 계속 꾸준하게 바둑을 두는 역시 기사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박승문 선수도 일선 도장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데요. 하루 계속 이제 아이들을 바둑을 가르치면서 접하다 보니까 그 감각이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지도 사범이지만 네. 또 본인에게 공부가 되는 점들도 많을 것 네네.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수하고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물론 하수하고만 두라 그러면 물론 싫지만, 네, 바둑이 나보다 약한 상대한테 두는 게 실은 더 공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이쪽에 뒀는데요. 지금 이쪽에 단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 둔다고 해서 네, 패가 수가 나지 않습니다. 네, 나는 네. 자리는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왜 뒀죠? 네, 지금 착각 세 같습니다. 점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이건 넉 점이 훨씬 크니까요. 네, 이건 조금 착각인 듯합니다. 네, 뒤늦게 일단 후진을 했고요. 왜냐면은 원래 도도 흙은 둬야 돼, 지켜놔야 되는데 네, 괜히 한 점만 좀 버린 꼴이 됐습니다. 우하귀 일대에는 아까 네. 잠시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흙집이 그대로 네. 유지가 됐고요. 자, 하중앙 쪽에 백집 크고요. 또 상변에 집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정대상 구단 이 3장 중에서도 무게가 있는 선수인데 3패 중입니다. 아직 승이 없어요. 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이거 따라가기 힘드네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입단을 하면 네네. 연수 기간 동안에 기록을 좀 많이 합니다. 네네. 물론 프로 되고 나서도 그럴 그렇죠. 기회가 네.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정대상 구단처럼 속기파에다가 네. 패싸움을 하게 되면 네, 적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중에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많았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바둑이 너무 빨리 끝나니까 네. 네, 빨리 끝나서 좋더라고요. 네. 흙이 이제 85집이 나는데요. 거의 일반가인 네. 거죠. 우하귀 네. 집이 워낙 큽니다. 네, 흙이 이겼네요. 네. 네. 지금 차이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두 집을 네. 합쳐도 흙에게는 네, 원체 크네요. 근데 이쪽이 너무 지금 커졌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거의 뭐
사각형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집이 나버려갖고 네. 네, 그 일당백의 모양이 됐습니다. 바꿔치기가 된 양상이었는데 네. 이 하중항의 백집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돌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자꾸 얘기를 이제 많이 드리는데요. 돌을 잡게 되면은 잡아도 결국 이게 공배가 집이 되지 않는 한 이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4개를 잡아도 8집, 10집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을 잡아도 공배가 적으면 집이 아닌데 흙은 돌을 하나도 안 잡아도 공배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만큼 적은 네, 돌로 큰 집을 지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니까요. 효율이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둑은 그래서 돌을 잡는 게임이 아니라 집을 많이 가져가는 게임이라는 게 이런 면에서 나오는 거죠. 우학이 정말 텅텅 비어 있는 네. 곳인데 백이 뭐 들어간다고 해도 네. 뒷맛이 있을 리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안 나오는데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둑을 두실 때는 이런 거는 지금은 근데 물론 늦었고요. 항상 3-3자리는 그 전에 빨리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조차 안 해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프로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안 두는 거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두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제 바둑 다 끝난 다음에 두면 안 되죠. 특히 그것도 나보다 고수하고 두는데 여기저기 맞아. 건드려 본다거나 그런 네, 경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죠. 김만수가 붙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다 끝난 다음에 붙이는데 그 다 끝난 다음에 붙이면 안 됩니다. 모양이 결정되기 전에 붙여야 되는 거죠. 그 응수타진을 하는 타이밍이 정말 네. 어렵거든요. 그래도 참 좋은 게 어떤 것을 공부했다면 뭐 행마를 공부했다면 또는 이런 응수타진을 공부했다면 때를 가리지 않고 일단 많이 써보면 네, 이때 그렇습니다. 괜찮겠다라는 감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대국수가 이제 많은데 아무래도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대국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또 공부를 해도 아무래도 좀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즐겨 하시진 않으시죠? 다만 이게 초반과 중반 부분에서는 내가 뭐 공격할 때 어떻게 돌아 그랬지 하면서 그런 건 생각하시면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국도 다 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한 집짜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한 집인데요. 좀 뭐 다 뒀죠? 네, 정대상 구단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 서울중앙학원이 인천 예림도어에게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2016 한국교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5라운드 2경기입니다. 네, 두 판 모두 종반전 마무리를 향해 네. 달려가고 있고요. 3국은 이제 공배만 남았고요. 네. 자, 2국이 결정국이 될 확률이 네, 높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3국은 이제 반패만 남았습니다. 자, 2국은 적은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반집패는 승패에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좀 더 남아 있는
5라운드 2경기 2국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3국이죠. 3국은 거의 끝날 테니까요. 3국 결과를 보고 넘어가죠. 정말 바둑 두면서 네. 이런 우하기의 집 모양이 생긴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큰 모양이 여간에서 나오진 않는데 네. 백이 좀 초반 포석에서 이미 이쪽으로 선점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둑이라는 게 참 그래서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고 도를 잘 잡으면 보기에는 화려한데 그게 승리와 친하진 않습니다. 직결이 된다고는 볼 수는 네. 없죠. 정대상 구단이 좀 선우 구단과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비슷한 그죠. 전투가 뭐 치열하고요. 또 어떤 굉장히 감각적인 유형이죠. 이제 이 반패를 하는 것도 이제 최근에 또 이창호 구단 이후로 나온 기사는 굳이 하질 않아요. 이창호 구단이 그런 모습을 워낙 많이 보여줬고 바둑이 이겼으면은 굳이 패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양보를 네. 하죠. 근데 이제 그 이창호 구단 이전 세대 이제 선배님들은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둑은 저도 패는 이겨라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겨야죠. 네, 바둑과 상관없이 이제 반패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결국 흑이 네. 양보합니다. 네. 저희 시니어 바둑 리그는 만 50세 이상 출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유창혁 선수가 역시 단연 네. 어리다고 네.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많이 부각이 되는데 박승문 선수도 박승문 7단도 네. 많이 어린 편이에요. 네, 52세니까요. 유창혁 구단 이제 그 아래로는 또 이제 김영환 구단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니어 리그 네, 때 네. 볼 수도 있겠군요. 돌 메우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박승문 선수는 돌 하나씩 천천히 메우고 이 선우 네. 구단과 박승문 7단이 좀 같이 융화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또 근데 너무 그러면 재미가 없죠. 네. 자, 20집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바둑도 이제 스포츠가 된 다음에 네. 룰이 좀 정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개가는 한 명이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흑이 보통 먼저 하고요. 이제 백이 그 다음에 하는데요. 근데 워낙 오랫동안 이게 같이 하는 게 룰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좀 제도로는 흑이 먼저 백집을 만들고 백이 그다음에 흑집을 만드는 게 지금 이제 룰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기사들의 심정은 네. 아유 이걸 언제 기다려 얼른 같이 해야지라는 느낌일 네, 거고요. 35대 50이죠. 네, 17집. 17집, 네. 10집 반 차입니다. 백도 도처에 네. 집이 있었지만 역시 오하기의 집을 네네. 감당하기는 힘들었네요. 네, 이 바둑은 네, 역시 돌을 잡는 것보단 큰 집을 만드는 게 승리에 가깝다. 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흑이 10집 반을 남겼습니다. 박승문 네, 7단 4승인데요. 기세 좋은데요. 네. 4승을 거뒀습니다. 총 전적 4승 1패.
승으로는 다승 1위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최대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다시 인천 예림도어에서 1승을 거두면서 자, 이번에는 2국 장수영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대결이 결정국이 되겠습니다. 조일기 2번, 1번 네. 남겨놓고 있고요. 하변 네. 쪽에 패가 벌어졌네요. 네, 뭔가 느낌으로는 지금 백이 이쪽 단수 치자 흑이 있질 않고 나온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흑이 좀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형세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장수영 선수가 좀 좋았겠다라는 건 느낌이 있고요. 자, 백감이 지금 백이 일단은 뭐 다 살아는 여기가 남아 있군요. 네, 뭐 백도 좀 여유 있는 패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흑이 무작정 나빴다라고 볼 수는 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백도 부담이 있는 패입니다. 근데 그 백감인가요? 애매한 좀 장면입니다. 지금 이쪽을 드러낼 수도 있죠. 여기 도도 이쪽은 살아 있는데요. 네. 뭐 중앙 패를 또 걸까봐 또 그랬던 패가 것 있긴 같아요. 합니다만. 네. 자, 패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좀 패감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일단은 뭐 백도 같이 패감이 생기니까요. 또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두기는 어렵고요. 이쪽이 손해수니까. 손해가 되니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계산이 되면은 100이 그냥 따내도 되는데 이거 네. 9집짜리고요. 집으로는 이게 훨씬 큽니다. 네. 따내버리죠. 네. 조대현 구단이 좀 멋쩍은 웃음을 네. 짓는 걸 보니까 네.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네요. 네. 패감이 네. 흑이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패를 하려면 사실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을 둬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죠. 이 패가. 백도 좀 껄끄러운데 네. 글쎄요. 이걸로는 지금 패를 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형세 판단이 다시 해봐야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때 4라운드 중계 끝나고 김만수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이 시니어 리그는 패도 정말 많고 네. 바꿔치기도 많고 네. 지배 구도가 바뀌는 일이 많아서 네. 형세 판단 개가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걔가 한번 하면 또 바뀌어져 있고 네. 뭐 그래서요. 근데 제 바둑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탓을 바둑을 할게 치렀을 아니었군요. 때는 네.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 바둑이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러면 제일 이게 어려운 게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나 이런 뭐 박영 구단 이런 유형의 이동훈 선수나 잘 참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정확도가 떨어질수록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거죠. 이러다가 앉아서 지는 것이 아닐까 네. 싶어서 반발을 하게 되죠. 근데 화 내고도 이렇게 바둑에서 화를 내고 보면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겨 있는 바둑인데 이긴 쪽에서 반발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괴롭네요. 나중에 공배가 다 채워지면
이제 다 채워지면은 이쪽으로 이제 백이 들어가서 네, 두면은 놓고 따야 됩니다. 공배가 네. 채워지면서 네, 한 집 이상 손해네요. 그렇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이제 50 여기까지 51이 나 있습니다. 네. 네, 백은 49. 덤이 안 빠지네요. 흙은 이거 정도로는 이미 여기를 반발할 때 이어서는 역시 이 덤에 걸린 바둑이라 패를 걸었는데 역시 승부수는 맞았군요. 네, 근데 패를 이쪽으로 썼어야지 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연탈하면 이거는 사활이 걸리니까 네, 백도 고민을 꽤 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지금은 뭐 덤을 내기는 좀 어려운 바둑이 됐고요. 네. 예전에 서울충암학원의 조대현 구단은 이제 한국의 우주류라는 하나,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대색 바둑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삼연성유가 이제 깨지면서는 그 해법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역시 좀 조대원 구단도 성적이 닭개미야 구단처럼 성적이 그 뒤로는 조금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아, 전성기가 비슷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닭개미야 구단의 삼연성이 약 10년 정도 사용이 됐는데 그 10년 동안은 아무래도 다 따라간 이유는 성적이 좋으니까 따라간 건데요. 맞아요. 네. 지금 뭐 박정환 네. 구단이 이수가 좋다 하면 다 따라가는 네. 것처럼. 실제로 성적이 다들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30초. 삼연성이 깨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삼연성을 맨날 쓰다가 그 깨지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같이 따라 쓰던 네. 뭐 기사들도 다 등을 돌린 네. 거네요. 그렇죠. 뭐 저도 사실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 삼연성 못 쓰니까 둘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중국식이 좀 유행하고 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돌았죠. 근데 네. 미니 중국시라고 저희가 하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과 조은영 구단이 만들어낸 이 미니 중국식이 또 한 10년 동안 또 계속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다들 이제 프로 인류들이 얘기하는 게 젊은 선수 얘기하는 게 쓸 포석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하나 좀 나오면 이미 해법이 웬만큼 나와 있어서 흙이 이게 딱 좋다라는 포석이 지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세돌 구단과 박정 구단 이런 뭐 커제 이런 친구들을 봐도 보면 뭐 자기가 쓰는 포석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변화를 네. 추구하는 거고요. 또 이런 유행 포석을 선도하는 네. 그런 기사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또 장수영 구단은 흔히 이제 도전 5강으로 뽑혔는데요. 네. 굉장히 그 굉장히 끈기 있고 바둑을 이제 특히 수비나 이런 실리형으로 굉장히 능한 기풍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다 끝내기가 됐습니다. 이제 중앙 쪽에 한 집짜리씩만 남기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리그는 예측이 참 쉽지 않은 게 어제 경기죠. 부천 판타지아가 1승을 드디어 거뒀습니다. 네, 연패 탈출을 네. 했습니다. 아, 돌을 던졌네요. 네, 지금 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5라운드 1경기까지는 네. 전승팀, 전패팀이 하나도 없죠. 네. 이제 전반전이 아직 돌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부터 대결이죠. 또 전승과 전패가 없다 보니까 순위가 한 번 둘 때마다 요동치게 됩니다. 자,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 장수영 승리권자. 구단이 결정적일 네. 때 몫을 많이 해줍니다. 네. 장수영 구단이 이기면 팀도 이기고요. 네.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첫 판은 서울중암학원이 가져갔는데요. 연이어 인천 예림도어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1로 끝이 났습니다. 자, 서울중암학원 이 팀 전적이 1승 2패. 좀 오늘은 이겨가나 했는데 결국 2, 3국에서 힘을 네. 내지 못했어요. 역시 개개인의 승수는 나쁘지 않은데 네. 이게 뭔가 좀 조화가 좀 잘 맞지 않고요. 또 정대상 선수가 역시 좀 부진한 부분이 팀이 좀 순위가 좀 내려가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장수영 구단은 좀 개가 바둑까지 가면 뒷심이 확실히 좋은 기사 네. 같아요. 예전에도 끈기의 장수영 구단이라는 별명이 네. 있었거든요. 네. 자, 오늘은 인천 예림도어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스코어 어떻게 됐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오늘 5라운드 2경기였는데요. 자, 첫 판은 유창혁 선수가 1승, 그 연이어서 박승문, 장수영 선수 순서대로 2승을 가져가면서 인천 네. 예림도어가 1승을 거뒀습니다. 인천 예림도어가 한 단계 올라갔고요. 네, 좀 3위까지 올라갔고 네. 네, 음성 인삼이 이제 4위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충암학원은 네, 이번 패배로 하위권으로 처지게 됐습니다. 자, 5라운드 3경기 어떤 팀이 펼쳐질까요? 경북 상주 곶감과 전북 전주 한옥마을 팀입니다. 네, 자, 이 상주 곶감은 일단 1위를 다투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2장 간의 대결이 있던 두 분이 좀 몇 판을 둔 겁니까? 46판을 뒀습니다. 굉장히 많이 뒀네요. 역시 뭐 40여 년의 네. 기사생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일단 강원 구단 쪽이 일단 많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팀 승리로만 보면은 네. 상주 곶감에게는 좀 밀리지만 역시 이 시니어리그 상대 전적 무시할 수가 네, 없겠죠. 그렇습니다. 또 3장 대결은 김기현 선수가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번 5라운드 3경기는 서봉수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대결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암 월출산과 상주 곶감이 1, 2위를 네. 다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위권 지킬 수 있을지, 또 전주 한옥마을은 중위권, 상위권 노려보려면 내일 대결 뺏길 수가 없겠죠.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